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거품 빼야 되는 거품 계속 빼야 하는 거품 기업과 투매 기준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지수 기준 라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되는 기업들, 지금 레이더에 들어온 몇몇 기업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저는 시장에 좀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10월 말부터 국채 수익률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금리에 제일 민감한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 해상 같은 경우가 10월 21일 날 최고점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커졌던 시점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1.696%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이고, 여기서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지금은 1.696%가 1.44%까지 15%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좀 이슈가 나왔었을 때 그거를 따라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좀 꼭지에서 물린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기준가나 투매 기준가나 왔을 때만 하자. 거품 빠진 자리에서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보면 10월 말부터 해서 한 단계 레벨 다운 좀 되는데, 이게 공급 대란에 대해서도 일단 악재가 있기도 하지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던 자리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30만 원대 초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거를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그죠? 좀 놓치더라도 1차 반등을 놓치더라도 좀 거품이 빠진 자리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가 26만 5천 원입니다. 저때까지는 거품이 제거가 된 자리가 아니다. 그죠? 그럼 벌써 지금 27만 9천 원이니까 요것도 한 3만 원 돈 아낀 거거든요. 2만 5천 원 돈 안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조금 더 기다리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가운데 현대제철, 요것도 이제 포스코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한 4만 지금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때가 이제 한 4만 4천 원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요 자리에서 좀 기다리자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자리는 한 3만 5천 원이 좀 깨지는 자리. 그죠? 3만 5천 원이 좀 깨지는 자리까지 좀 거품이 좀 빠지는 자리를 기다려보자. 뭐 중간에 1차 반등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반등이 실패하면. 그래서 아예 좀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전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대표적으로 언택트 가운데서는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워낙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강조했을 때 가격은 12만 1천 원이었죠. 그죠? 15만 원대 이 자리에서 12만 1천 원 자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그러면 지금 시장의 출렁거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한 3천 요 100대에서 지금 벌써 2,950이니까 10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싸게 사니까 지금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익은 좀 상당히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서 상하단 둘 다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3만 원 선 정도에서 절반 이익 실현하러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빠지면 10만 2천 원 정도에 다시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정 안 주고 반등 나오면 14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카카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차도 20만 3천 원이 중요한 방어선 라인인데요. 이 자리가 공격받으면 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 정도까지는 거품 제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들어가면 손절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거품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자리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만 5천 원 정도까지 조정 흐름이 나온 직전 저점에서 이렇게 테스트가 나왔었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자리가 22만 원 선 자리하고 20만 원 선 정도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품이 빠진 자리에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반대로 기준가가 좀 회복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관련돼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드렸던 적 있잖아요. 유한양행하고. 이게 이제 21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21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17만 2천 원까지 열어놓고 21만 2천 원 그냥 회복된다고 보고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사셔라. 그리고 21만 2천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대 매매 공격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가지고서 이제 화려한 시세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셀트리온이 21만 2천 원을 회복을 하면 바이오 제약에서 만 원에서 거래돼야 될 주식들이 그동안 만 원에 거래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2 알파 유동성 축소의 희생양이 되면서 그죠? 금리 상승의 희생양이 되면서 반대 매매라든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매도 물량 때문에 이번에 진짜 물량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빠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매 기준가가 회복된 주식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형주급에서 물건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60자 랩셀은 제가 10만 3천 원 추천을 많이 좀 드렸었죠. 요거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반대 매매 기간 조정은 좀 있기는 했었는데 요게 1.1조가 록시아 랩셀이 기술을 수출하고 나서 1월 말에 직접 유입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NK맥스가 먼저 시세를 뿜었는데 NK맥스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녹십자 랩셀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세포 치료제나 그다음에 NK세포가 좀 대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매 기준가가 지금 회복이 안 된 주식들 가운데서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된 기업이 있습니다. 올릭스도 방송을 통해서 39,500원이 회복이 되면 이건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31,4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1,400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투매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망가져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와서 마이너스 알파가 계속 거래가 됐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 과정으로 회복되는 최소 단계를 밟았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같이 이제 제가 MLCC 쪽으로는 삼성전